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물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생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특이한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 교과서는 19쪽을 펴시고요. 자, 19쪽입니다. 19쪽 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필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19쪽에 빈 공간에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조그맣게 쓰셔야 될 거예요. 또는 다른 종이를 가져오셔도 돼요. 종이 가져오실 분들은 일시 정지하고 얼른 다녀오세요. 필기구 준비하시고요. 자, 우리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진 아이야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생물이 아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또 우리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하죠. 전 세계가.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하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 수능 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 될 거예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이 많아서 이 파트는 공부를 꼭 해놓으시는 게 올해 내년 한 3년까지는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자,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비생물도 아니에요. 그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쯤 되는 그런 아이인데 왜 그렇게 보는지를 좀 볼게요.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쓰지는 마세요, 밑에. 그리고 비생물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생물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비생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생물이기도 하고 비생물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물적 특성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냐면, 일단 좀 필기를 간단히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DNA라든지 또는 RNA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생물로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겠죠.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건 생물의 특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이거 생물인 것 같기도 하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좀 적을게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원래 하나였는데 숙주세포 안에서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가 증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감염도 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꼭 단서가 붙어요. 그냥은 증식 안 되고요. 숙주세포가 있어야 돼요. 요 숙주라는 말은 기생충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기생충이 빌붙어 사는 게 숙주고요. 바이러스가 빌붙어 사는 게 숙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선생님의 세포가 지금 숙주 세포가 되는 거예요. 빌붙어 사는 그 대상이 되는 애가 숙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증식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생식이 가능하네. 우리 그 생식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결국 여기서 생식도 하고요. 여기서 유전도 한다는 얘기예요. 생식과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구나, 얘들은. 그죠? 됐나요? 또 하나 더 적어볼게요. 또 한 개 더 적을게요. 여기 앞에 번호 붙이려면 붙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돌연변이가 가능합니다. 돌연변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약간 변형이 되면서 부모랑 완벽히 똑같은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에서 약간 달라진 애가 태어나는 게 돌연변이에요. 예를 들면 키가 작은 기린이 있었는데 그 유전자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형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발암물질이라든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식은 갑자기 키가 좀 더 큰 기린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아예 더 키가 작은 기린이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목이 짧은 기린이 태어나거나, 색깔이 까만색 기린이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부모랑 약간 달라진 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환경이 바뀌어도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목이 좀 더 큰 기린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부모보다 좀 더 목이 긴 애가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나뭇잎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평상시에 있던 기린은 다 싸그리 멸종할 수도 있지만, 이 목이 더 긴 기린은 살아남아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뜯어먹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이 종족이 멸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응과 진화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이렇게 세대가 거듭하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기능이 바뀌는구나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 현상이 바이러스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것 좀 적을게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맨날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신종 바이러스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이번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결국 원래 기존에 없던 바이러스인데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긴 신종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신종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하죠. 또 지금 변종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전 물질이 DNA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사람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DNA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DNA가 아니라 두 가닥 DNA가 아니라 한 가닥짜리 RNA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한 가닥짜리이기 때문에 변성이 더 잘 일어나요. 굉장히 돌연변이가 순식간에 잘 일어납니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바이러스 종류도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 분류하는 방법, 바이러스 종류를 얘기하는데 지식백과 좀 볼게요.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과학 1에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아요. 이게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일단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애는 DNA 바이러스, 어떤 애는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어떤 애는 모양에 따라서도 얘기하고 어떤 애는 그 침투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죽이니 안 죽이냐에 따라서 뭐 용혈성인지 음균성인지 등등도 얘기하고요. 되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자, 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등등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다른 말로 독감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요. 종이 치네. 시간을 잘못 맞춰서 미안해요.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른 말로 독감 바이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독감 예방접종 맞고 하는 걔가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변종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평상시에 보통 감기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요. 감기 바이러스 중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 중에 가장 흔한 바이러스예요. 감기랑 독감은 그래서 약하면 감기, 뭐 심하면 독감 이게 아니라 바이러스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더 심할지는 몰라요. 지금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죠, 독감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겨서 가쪽에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나 있는 모양대로 생겼어요. 바이러스도 종류마다 모양이 되게 다 다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R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변종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지금 더 이상 변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바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등교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더 위험해질까봐. 자, 얼른 종식이 돼서 얼굴을 보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비생물적 특성으로 좀 가볼게요. 요즘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특성에 생물적 특성 3개 있고요. 번호는 좀 그렇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할까요? 자, 비생물적인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비생물적인 특성의 가장 첫 번째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세포는 핵이 있고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 안에 여러 가지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뭐 리소솜이라든지 등등등 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얘는 단순해요. 아주 구조가. 아까 뭐 갖고 있댔죠? 네, 유전물질 가지고 있댔죠? 그래서 유전물질을 가져요. DNA나 RNA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핵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물질, 핵산이라고 얘기해요. 핵산이 DNA나 또는 RNA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 적어두세요. 핵산. 거기다가 원래는 이게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포거든. 근데 핵이 없어. 핵이 없고 핵막으로 둘러싼 핵이 없고요.
핵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뭐 있어요 선생님? 뭐 미토콘드리아 없어요. 세포질 없어요. 다 없고 그냥 껍질. 근데 무슨 껍질이냐면 단백질 껍질. 끝. 이게 바이러스의 구성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생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래서요. 세포가 없으니까 그 안에 효소도 없어요. 우리 효소 배웠던 거 기억나죠? 뭘 도와주는 물질이었지? 네. 생명체 내에서 모든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였어요. 그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지. 세포가 아니니까. 자, 효소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방금 얘기했죠. 물질 대사를 못해요.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근데 아까 물질 대사 못하는데 어떻게 증식한다 했죠? 네, 숙주세포 내에서 빌붙어서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래서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데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빌붙어가지고 남의 물질 대사 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증식하는 건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라는 거 좀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요. 평상시에 바이러스를 보잖아요. 바이러스 연구해야지 하고 바이러스를 막 가져와서 선생님이 어디 담아놓고 보면은 걔는 그냥 알갱이에요. 뭐야 이거 단백질이네? 단백질 가루잖아. 왜? 껍질이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단백질 가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이거 증식하는지 볼까? 하고 선생님이 걔를 샬레 같은 거 위에다 놓고 퇴근하고 다음날 학교에 왔어요. 걔네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다음날 왔더니 또 100마리예요. 뭐야? 방학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왔는데 또 100마리인 거예요. 얘들은 뭐 번식을 안 해. 생식을 안 해요. 왜?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증식도 못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아직 쓰지 마세요. 그냥 단백질 상태의 입자로 존재해요. 근데 평상시만 그런 거죠. 얘네들이 만약에 사람한테 감염되면 숙주세포한테 들어가서 빌붙으면 그때는 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시다.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입자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단백질 입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껍질이 단백질이니까. 숙주세포 밖에서는 생물체가 아니라 그냥 입자 상태로만 존재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사람한테 감염이 되든 식물한테 감염이 되든 그 다음에 또 빌붙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세균한테 감염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 종류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숙주가 달라요. 어떤 애는 동물한테만 감염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사람한테 감염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식물한테만 감염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세균한테만 감염되는 애가 있어요. 세균한테만 침투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서 좀 이따 같이 할 거예요. 어쨌든 살아있는 세균, 살아있는 식물, 동물, 사람 뭐든지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숙주가 될 수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숙주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빌붙어서 숙주의 효소를 빌려서 증식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DNA나 RNA로 유전 현상도 나타내고요. 그게 변성돼서 변종 바이러스, 적응과 진화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오늘 필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 길게 한 거예요. 우리 이전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가벼운 내용 했죠?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해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인 특성을 써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이걸 줄줄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되진 않았나요? 너무 힘든가요? 자, 그래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갈게요. 이거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봐야 돼요. 자, 교과서로 이제 갑니다. 19쪽 갈게요. 아직 필기 덜 하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일시 정지해 놓고요. 쓰시고 다시 갑니다. 바이러스 갈게요.
자, 바이러스는 모양이 매우 다양하대요. 모양이 다양하고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죠. 밝혀지는 게 이제 사람이나 동식물한테 피해를 주니까 밝힌 거예요, 연구에서.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자,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특징 좀 줄 끌게요.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당연하지. 세균은 세포라도 되잖아요. 세균은 세포예요. 세포, 살아있는 세포. 그래서 유전물질도 있고요. 그 유전물질이 핵막 안에서 핵으로 둘러싸여, 핵막으로 둘러싸여서 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포줄도 거대하게 있어서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리소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 세포막, 세포벽까지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구성물질을 갖고 있는 세포 구성물질이에요. 세포로 구성된 애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핵산 있고요. 끝. 그러니까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균을 걸러주는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과학자들이 쓰던 게 있었어요. 여기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요. 깔때기긴 한데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막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가 세균 여과지라고 해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여과기.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 구멍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세균도 걸러지는 애예요. 여기다가 오염된 물질을 여기 붓잖아. 오염된 물 같은 걸 딱 부으면 여기서 맑은 물만 뚝뚝 떨어지고요. 세균도 못 내려오는, 세균도 통과하지 못하는 작은 구멍으로 된 세균 여과기라는 그런 실험 도구가 있거든요. 세균도 여기 못 내려가. 세균이에요, 얘가. 세균. 다른 말로 박테리아. 여러분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인 건 아시지요? 모르시면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중요하거든요.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자, 박테리아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미세한 구멍들 여기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바이러스 부으면 바이러스는 술술술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냥 작다고만 하면 되지. 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림 보여준 다음에 세균이 통과 못하는 세균 여과기인데 바이러스는 통과하더라. 미안해요. 종이 2번이나 쳐서. 네, 다음 시간에는 시간 좀 맞춰볼게요. 자, 세균이 통과 못하는 구멍을 바이러스는 통과하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바이러스 특성이 무엇이니? 네, 작은 거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해 준 거예요. 이거를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 풀 수 있을 거 선생님이 물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풀 수 있을 건데 네, 선생님 혹시나 우려돼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특징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요거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아까 했었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네, 핵산이랑 단백질 껍질 두 개로 끝! 이라고 했어요.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 물질 끝! 핵산은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여기 써줄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 DNA를 핵산 유전 물질로 많이 쓰지요. DNA 그 다음에 RNA 이런 거. 사람 몸에도 RNA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RNA를 그 유전을 자손한테 물려주는 물질로 쓴다기보다는 DNA를 뭐 복제하거나 할 때 보조적인 물질로 많이 씁니다. 뭐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생명과학 투예감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단백질 껍질 속에 핵산이 들어있는 단순한 구조다. 그리고 또 줄 끌게요. 바이러스는요,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가 안 돼요. 특히 독자적으로는 안 돼요. 왜 독자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써야 되겠네요. 좀 써봅시다, 얘들아. 뭐라고 할까요?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으니까. 여기다 줄 좀 그어주세요. 줄 좀 그어주는 게 아니고 써주세요. 효소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자, 그래서 숙주세포 밖에서는요, 그냥 입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생물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바이러스는요, 숙주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론 살아있어야겠지, 숙주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못 살아요. 왜냐면 숙주가 살아있어야 숙주 몸 안에도, 숙주 세포 안에도 효소가 있고, 물질대사 할 수 있잖아요. 죽은 세포는 물질대사 안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이 가능해요. 생식하네? 그때 증식할 때 유전물질이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고 했어요.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응도 진화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생물 같기도 하네. 그죠? 그리고 아까 그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핵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물적인 특성 중에 하나죠. 결론.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도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있다. 그래서 적을까요? 결론.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 무생물이라 해도 되고 비생물이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표시하시고 쓰셨나요,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밑에 바이러스 예시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좀 보시고요. 뭐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세균이 영어로 뭐라고 했죠? 세균이 박테리아. 됐나요? 자, 그래서요. 박테리오란 뜻하고 파지란 뜻하고 합쳐져서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박테리오파지는 얘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선생님 박테리아가 세균이라면서요. 박테리아가 아니고 박테리아 파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세균한테 빌붙는 애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요. 얘는 사람한테는 감염 안 돼요. 세균한테 빌붙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 걔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박테리오파지 중에서 T4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걔를 좀 볼게요. 자, 걔를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과연 생물한테 대체 어떻게 빌붙는지를 좀 볼 겁니다. 자, 수업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대신 오늘 문제는 적어요, 얘들아. 자, 봅니다. 바이러스가 대체 어떻게 빌붙냐면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다 쳐요.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다리도 있고, 꼬리라고 얘기하는 다리 모양 꼬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한데 모든 바이러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르게 생겼죠? 자, 얘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안에, DNA, 요거 핵산물질. 그리고 단백질 껍질 가지고 있댔죠. 자, 핵산물질과 단백질 껍질 가지고 있어요. 요게 구조 끝이에요. 단백질 껍데기가 변형이 되어서 이게 길쭉하게 쭉쭉 꼬리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얘가 일단 달라붙습니다. 숙주한테 달라붙어요. 세균이 바로 숙주가 되겠죠. 써놓으세요. 숙주. 세균한테 숙주라고 좀 적어주세요. 오, 세균이 숙주가 됐어요. 숙주한테 빌붙어요. 빌붙은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요 안에 있는 자신만의 요 DNA 보이시죠? DNA. 안에. 꼬불꼬불. 요 DNA만 안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은 안 들어가요. 껍질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DNA만 안으로 쏙 들어간 다음에 이 DNA가 뭐 하냐면 이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요. 복제를 해요. 안에서. 복제를 합니다.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얘가 복제되어 가지고 안에서 이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의 DNA가 여러 개 생겨요. 여기 4개밖에 못 그렸는데 실제로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유전물질이니까 요 DNA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었냐면 얘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 유전자의 사람 DNA 안에는 사람은 눈이 2개, 팔다리 2개, 다리 2개, 얘는 혈액형은 뭐고 머리카락 어떻게 생겼고라는 정보가 들어있듯이 이 아이의 DNA 안에도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안에서 껍질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 그림 갈게요, 이거. 자, 껍질도 만들어냅니다. 이거 보이세요? 안에서 빨간색 DNA에다가 겉에 육각형 껍질이랑 요 꼬리까지 만들었어요, 애들이. 제대로 빌붙었죠? 이게 계속 증식이 돼요, 이 안에서. 엄청 많이 증식된 다음에 안에서 조립을 해요. 조립한 다음에 야, 세균아 그동안 고마웠어. 잘 썼어. 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 옆에 있는 다른 세포한테 다시 감염이 되겠지. 여기다 써놓을까? 근처에 있는 다른 세포한테 다른 숙주에 감염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빠이빠이 고마워 나 증식시켜줘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올 때 곱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면서 이 세포를 막 다 파괴하고 죽여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도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지,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나 세균이나 뭐 식물 같은 숙주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세포가 손상되기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거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전부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의 세포를 죽여놓고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세포들이 손상을 입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들 나오면 다른 숙주에 감염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세포, 이 사람 또는 이 세균의 세포 근처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세포한테 갈 수 있지만 이게 기침 같은 걸 통해서 아예 멀리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들이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안에서 증식하고 빌붙어 있을 때는 얘들이 공손하게 빌붙어가지고 야, 나 증식 좀 할게. 효소 좀 빌려줘. 증식하거든요. 그게 잠복기예요. 잠복기. 그땐 잘 모르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다가 이게 돌정 다 맞다. 잘 썼어. 이제 먹튀하는 거지. 다 증식했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고 막 기침도 나고 기관지가 상하고 폐에 염증이 생기고 막 손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되시겠죠?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래서 이 밑에 박테리오파지가 어떻게 증식하는지 한번 써보자. 이것만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까지는 할 거예요. 자, 오늘 조금 많죠, 수업 분량이. 대신에 오늘 과제는 좀 적으니까 힘내시고요. 자, 가볼게요. 박테리오파지 어떻게 증식합니까? 여기 위에서 그림에서 본 거 설명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의 표면에 부착이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착되고요. 그 다음에 네, 세균 속으로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숙주 속으로. 숙주 속으로 다 들어가지 않아요. 뭐만 들어간다고요? 얘 유전물질만 들어가요. 핵산 주입. 여기서 쓰는 이 아이의 핵산은 DNA였죠. 유전물질은 핵산을 주입시켜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빌붙는 것다고 했어요. 시험 문제 빌붙는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 세균의 효소를 빌려서 이용하여 자신의 DNA를 일단 복제합니다. 여러 마리가 돼야 되니까 복제하고요. 또 있어요. 또 껍질도 만들어야지. DNA의 정보로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요.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조립이 되는 거죠. 원래의 상태대로. 여기 복제된 것끼리 이제 조립돼서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립되니까 이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다량 생성이 되었죠. 번식한 거예요. 증식했어요. 그 다음에 세균의 세포막 그리고 세포벽도 있어요. 세균 세포벽도 있거든. 이걸 뚫고 밖으로 방출된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얘들은 증식합니다. 여기까지 쓰실 수 있겠죠. 방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른 숙주에 또 감염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른 숙주에 가서 또 이렇게 증식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증식이 되겠죠. 됐나요?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까지 좀 할게요. 바이러스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 써줄 수 있죠, 여러분? 핵산, 단백질 써주시면 되겠지요. 핵산, 단백질. 여기서 말하는 핵산은 어떤 애는 DNA 쓰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RNA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핵산은 유전물질이에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에서 증식하지 못하는 까닭을 써보자.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었죠? 네,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물질 대사 못한다고 적어줘야 돼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함으로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왜?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라고 하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여러분? 자,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되겠지요? 자, 오늘의 암호는요. 마지막 요거 하겠습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굉장히 깁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거 담배라는 식물에 가서 이파리에 빌붙어가지고 모자이크 모양의 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거든요. 시험 문제에도 예시로 출제 많이 되는 아이예요. 이름을 막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암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복잡해서 암호 한 개밖에 안 나갔어요, 여러분. 자, 그럼 과제로 갈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